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만든 영상에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린 마인드맵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마인드맵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와 적용을 시키는지, 특히 어떻게 나에 대해서 주제를 정리를 하고 또 어떻게 뻗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인드맵은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생각을 더 뻗어나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 만들고 난 뒤에 한눈에 메인 주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자기 자신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주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걸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인드맵이에요. 북미 그리고 유럽 모두 스케치북이 중요한 요소이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는 주제,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보여주기 용도 될 수 있고, 또 내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로도 정말 스케치북이 중요하죠. 마인드맵은 나에 대한 목차나 아니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심사관을 만나서 스케치북을 보여줄 때 첫 장에 마인드맵이 있다면은 심사관도 학생에 대해서 한눈에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작품 주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어느 정도의 예고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고편? 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선은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저랑 같이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제가 제일 중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넣어야겠죠? 많은 학생들이 마인드맵을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쓰는 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좀 더 꾸며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눈에 띄죠. 예를 들어서 타이포그래피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얼굴을 스케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잘 나온 사진을 이용을 해서 꾸미셔도 좋고요. 이왕 사진을 쓸 거면 저처럼 좀 잘 나온 사진도 좋지만 좀 더 왠지 이렇게 분위기가 나면서 많은 스토리를 좀 내포하고 있을 그런 이상한 신비로운 그런 사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응용하는 게 훨씬 좋죠. 제일 눈에 띄어야 돼요. 우선 심사관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작품을 봤겠어요. 무조건 눈에 띄게 중간 부분을 채워 넣고요. 그리고 스케치나 색연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잡지를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이런 폰트도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뽑아놓은 거를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아니면 소재의 다양성으로 이렇게 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반짝이 테이프 이런 것도 같이 응용을 해서 꾸미시는 게 좋고요. 제발 너무 말 잘 듣는 학생처럼 이렇게 스케치북 안에만 꾸며 넣지 말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좀 더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꾸미시는 게 훨씬 보기에도 좋아요. 또 흰색 스케치북을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 흰색이 많이 남을수록 좀 더 미완성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색도화지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물감으로 좀 부분 칠한다든지 이런 디테일이 필요해요. 또 다른 팁은 이렇게 미리 마인드맵을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서 꾸미면서도 또 여기다가 그려야 될 부분들을 플랜을 할 수가 있죠. 허접하지만 제가 아까 준비한 사진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더 잘 꾸미셔야 돼요. 메인을 이렇게 붙이고요. 최대한 눈에 띄게. 여기서 많은 학생들은 사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렇게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다가는 보는 사람도 별 감흥 없이 볼 확률이 높죠. 또 학생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것, 음식, 갑툭튀, 떡볶이, 짜장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보는 사람은 그냥 이런 음식 좋아하네 정도지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뽀대나게 있어 보이겠을까요? 우선은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제목을 다는 거예요. 저도 이건 옛날에 미술관 목차에서 본 글들인데요.
응용해서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원래대로라면 inspired by, 뭐 영감 받는 것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 제가 artistic universe, 예술 세계라고 쓰는 순간 좀 더 이 부분이 다양해지죠. 그리고 왠지 뭔가 더 스토리를 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제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또 다른 예시는 The Beauty of Life,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것도 뭔가 엄청나게 의미가 담긴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먼저 분류를 해주시면은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게 눈에 띄게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사랑과 욕망으로 쓰니까 막 의미심장한데 뭘 좋아하고 뭐에 대해서 뭐 가치를 느끼고 이런 것들을 쓰면 되죠.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고 난 뒤에도 예를 들어 먹는 것을 주제로 한다고 해도 food, 뭐 like, dislike 이렇게만 쓰면 개인적인 것만 쓰는데 여기에 좀 더 소셜 이슈를 적어서 또 소분류를 한다면 좀 더 주제가 깊이 있고 다양해지죠. 이렇게 food,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나의 생각,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quantity 중요하죠. quality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글로 또 세부적으로 써도 돼요. 아까 말한 소셜 이슈도 분명히 있죠. 푸드에 관한 소셜 이슈는 뭐 예를 들어 요즘 GMO가 난리죠.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저는 이렇게 먹는 즐거움, 내 삶의 이유 막 이런 식으로 저와 관련된 것들 뭐 여기서 당연히 뭐 코리안 푸드, 저 지금 요즘에 코리안 푸드 너무 먹고 싶은데 집에서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특히 배달 짜장면 뭐 이런 식으로 퍼스널하게 써도 되지만 또 여기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로 한 번씩 써주면은 나중에 포트폴리오 작품 주제를 정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마지막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선생님, 이거 저에 대해서 쓰는 건데 꼭 다 영어로 써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사실 답은 영어로 적어 이건데 한글로 써도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정말 보여주기 식이 아닌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쓰고 싶은 경우에는 한글이 훨씬 편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쓸 수가 있죠. 그치만 다 한글로 쓰면 사실 심사관들이 이거 마인드맵을 봤을 때 학생에 대해서 커뮤니케이트를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대주제, 소주제까지는 영어로 쓰되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것들, 내가 메모하고 싶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한글로 써도 된다고 이야기는 하는 편이에요. 사실 마인드맵을 정말 심사할 때 보여줘도 심사관들이 다 장가지까지 일일이 읽을 시간은 정말 부족하죠. 그래도 메인 주제, 소주제가 영어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휙 해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은 영어로 쓰게 해요. 저는 이렇게 대충 정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벨핀 구독자분들은 훨씬 더 꼼꼼하고 좀 더 화려하고 눈에 띄는 그런 마인드맵을 만드셔가지고 스케치북 첫 장에 자기 자신을 최대한 표현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